돈을 받으면 안 됐었던 그런 수업이었었다. 거의 저 필라테스 강사 터닝포인트 수준으로 처음 봤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야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천의 브릿지 필라테스에 와봤습니다. 같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브릿지 필라테스 대표 이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완전 선생님과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브릿지 필라테스 이름 의미가 있어요? 브리즈라는 이름이 산들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봄철에 오는 산들바람처럼 편안하게 오셨다가 가실 수 있게 운동하는 센터를 만들고 싶어서 그 의미만 담고 브리즈 필라테스라고 지었어요. 근데 여기 1대1하고 2대1 듀엣 수업까지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인테리어도 엄청 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입구부터 좀 놀랐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럭셔리하게 꾸며진 센터가 1층에 있구나. 네네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셨는지가 궁금해요. 맞아요. 1층에 있는 센터를 갖고 싶은 그 꿈이 있긴 있었어요. 그냥 문 열고 바로 들어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외국에 외국처럼. 보면은 그런 거 많잖아요. 네. 그걸 막연하게 갖고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 센터를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는 한 11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수업을 했죠. 근데 너무 답답한 거죠. 가뜩이나 이제 저는 성격이 되게 바람을 좋아하고 햇빛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 너무 답답해서 좀 탁 트인 곳에 가고 싶었고 찾다 보니까 이런 곳이 이제 나왔고 이 동네를 오게 된 계기가 또 있는데 여기 언니가 카페를 해요. 이 동네에서 그 카페랑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고 좀 한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고 딱 이 자리가 나와서 이 자리에 하게 됐죠. 여기는 몇 평이에요? 되게 커 보이는데. 34평이에요. 근데 34평 중에서 수업을 하는 공간이 반? 맞아요. 수업도 하고 제 나름 여기서 명상 같은 클래스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다가회 같은 것도 해도 재밌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더 넓게 나올 줄 알았어요. 아하. 이 공간이 샤워실도 만들고 탈의실 만들고 화장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크지 않구나. 이걸 이제 해놓고 깨닫게 된 케이스죠. 인테리어에도 근데 신경 엄청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네. 비용도 많이 들었나요? 많이 들긴 했죠. 생각보다 저렴하게 하긴 했지만 되게 많이 든 수준이고 되게 애를 많이 먹었죠. 이거 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처음 하다 보니 모르는 것도 많았고 이제 알겠다 싶어요. 나중에 네. 확장을 하거나 네. 그럴 때를 좀 고려를 하고 계세요? 그럴 땐 난 이렇게 좀 해야겠다 이런 게 생각이 있어요? 이런 건 좀 피해야겠다. 이런 건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저 폴딩 도어 밑에 이제 네. 레일이 네. 튀어나와 있어요. 듀엣 레슨을 할 때 폴딩 도어를 걷고 듀엣 레슨을 하는 건데 그럼 중간 사이사이 폴딩 도어 레일을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해야지. 그런 거. 이거를 좀 숨길 걸. 뭐 이런 것도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밑에 레일을 숨기는 방법이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한 거예요. 알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서 이제 밑에 공사부터 해야 되는 건데 몰랐고 사무실도 이제 다 뚫려 있잖아요. 지금 네. 천장이. 그럼 소리가 다 들립니다. 조심조심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처음 오픈하신 선생님들이 많은 것들을 선생님들 또 얻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폴딩 도어를 할 때 조금 레일 바닥을 신경을 쓰는 것. 네. 그리고 소리가 섞일까봐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벽을 높게 세워야 될까요? 네, 사무실 벽은 분리를 해라. 아하. 왜냐면 선생님이 식사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조금 힘들고 냄새도 좀 새 나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강의실도 좀 다 트여 있는데 강의실도 소리가 좀 분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있고 지금도 좋긴 너무 좋은데 바라자면 네. 그럼 지금 선생님 몇 분이랑 같이 계시는 거예요? 총 3분이죠. 저 포함해서. 오, 제가 계속 좀 크다고 느끼고 있는데 처음부터 개인 레슨으로만 여길 진행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인테리어 하신 거죠, 그럼? 맞아요. 왜 그럼 그룹은 아예 생각을 안 하셨어요? 제 성향인데 그룹이 안 맞더라고요. 아하. 물론 제가 고용된 입장에서 일을 했을 때 그룹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룹을 했을 때 제가 너무 힘들고 회원들이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거를 제가 보기가 싫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그룹도 많았잖아요. 20대 이런 것도 많았고 하니까 그런 센터에서 일을 해봤는데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배울수록 더 느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2대1 아니면 1대1만. 나중에 선생님이 확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룹을 네.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유혹이 있어요.
그룹은 아니에요 거기는 이럴 때. 네. 네. 근데 그럴 때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는 1대1이 좋고 그 회원이랑 소통하는 것도 좋아요. 1대1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도 한 분이 네. 나가시는 거를 봤는데 네네. 뭐 회원님이셨던 건가요? 아 지나가시다가 궁금해서 본인도 오. 필라테스 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상담 오셨던 분인데 그럼 혹시 상담을 할 때 특별히 네.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상담을 할 때 운동을 하려고 오신 회원님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파악할 때 운동 목적을 처음부터 우리가 딱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즉 체력 강화요. 아, 저 허리가 아픈데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체력 강화요? 라고 적지만 언제 체력 강화를 해야겠다고 느꼈는지 이런 거를 알면 좋잖아요. 이 회원님의 성향도 알면 좋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생활 패턴도 알게 되고 이 회원님 이런 성격이라는 것도 파악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담이 진행이 되면 저도 공감대를 좀 더 살 수 있고 저도 맞춰드리고 회원님도 만족해지시고 그러면 또 더 매출로 이어지는 결과로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상담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하고 열린 마음이 뭐예요? 상담 오시는 분들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원님에 대한 궁금증, 관심. 처음 봤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야 된다. 저희가 세일즈를 하려고 한다, 수업을 이끌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내 거를 설명을 해서 듣게 할 것인가에 집중을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네. 접근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게 한번 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풀어지세요, 마음이. 그럼 표정도 달라지고, 막 웃음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이분의 성격이 나와요, 그때부터. 그럼 이제 그때 제 얘기를 하시면 좀 더 잘 받아들여 주시고, 더 납득을 막 하시고, 제가 상담을 모두 하고,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배정을 해드리는데, 제가 수업을 안 하더라도, 저를 봤을 때도 되게 친근하게 해주시고, 센터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원래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하시고 여기로 옮겨온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로 옮겨오셔서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2년이 돼가요. 그럼 그 전에 오피스텔에서는 얼마나 하셨어요? 6년인가 5년인가 한 것 같아요. 오래 하셨구나. 네네네. 그쵸. 꽤 오래 했죠, 거기서. 그러면은 그 전에는 또 다른 데서 강사 생활을 하셨어요? 그렇죠. 강사를 한 3군데에서 해보다가 혼자 차리고 싶었어요. 약간 못 모르고 차린 거죠. 못 모르고 차리다가 뼈도 맞고, 와, 매출도 저조하고 이런 것도 경험을 많이 하고, 스타트도 이제 그때 취직을 또 따로 한 거고, 그러면서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더 두터워진 것 같고. 처음에는 스타 자격증으로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한국에서 이제 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단기로 따고 이제 시작을 했죠. 했는데 거기서 배우고 바로 필드로 나가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고 돈을 받았으면 안 됐었던 그런 수업이었었다. 이 정도까지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10년 전인 건가요? 한 8, 9년 전? 그러니까 당연히 부족함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한국인재교육원 같은 데 들어가서 척추지압 필라테스, 운동 처방사, 레벨 1, 2 그리고 뭐 작은 워크숍들 다 다니면서 좀 더 이제 전문성 있게 하다가 차린 거고 오피스텔에서 또 한계가 너무 또 느껴져서 스타 자격증을 또 취득한 거고 그 당시에 선생님이 꼭 스타트를 따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어요? 생각은 계속 했었어요. 필라테스 맨 처음 배울 때부터 스타시라는 게 있대. 잘 모르지만 있으면 유명하대. 해부학 용어를 막 술술술 얘기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센터를 차리고 자금도 조금 쌓이고 하니까 나도 들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맘 먹고 들었죠. 좀 힘들었어요. 자격증도 공부도 하고 센터도 이제 하는 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죠. 거의 저 필라테스 강사 터닝포인트 수준으로 그 전에 배웠던 건 거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만족했고 회원님들도 너무 만족했고 매출도 더 좋아졌고 그래서 최근에 레벨 2도 이제 취득을 한 거고 어드밴스까지 사실은 안 해도 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네네네. 선생님이 또 어드밴스까지 하려고 했던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그냥 그 고민한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레벨 1만 따면 이제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필라테스 동작이 엄청 많잖아요. 게다가 어드밴스 동작은 또 따라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아무리 이걸 변형을 시켜도 기본이 탄탄한 상태에서 변형을 시키는 거랑 모르고 그냥 보고만 변형을 시키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그냥 레벨 1만 따고 계속 그냥 강사 생활을 하다가 레벨 2도 따면 우리 회원님들의 운동 능력을 더 이끌어낼 수 있겠다 싶어서 레벨 2를 시도를 한 거고 실제로 레벨 1 때 저랑 시작하셨던 회원님들이 점점 시간이 가시면서 너무 잘해지는 거예요. 레벨 2를 따야겠다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레벨 2를 이제
하기로 했죠. 레벨 2를 따기 위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레벨 2 교육 시간은 3개월. 매주 주말 가서 주말 동안 하시는 게 3개월이고 시험은 이제 6개월 안에 치면 되죠. 그러면 시험 결과가 한 달 안에 나옵니다. 어드밴스도 실기 이론이 다 있어요? 아니요. 어드밴스드는 실기만 있고 이론은 없어요. 스탯에 레벨 1을 하신 분들만 취득이 가능한 거죠? 레벨 1을 하신 분들만 교육을 들을 수 있고 응시할 수 있고 시험에. 선생님들한테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웬만하면 어드밴스까지 해라. 추천을 하고 싶죠. 근데 이제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알아서 하시라. 제가 선생님 블로그를 봤었어요. 네네네. 되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내용들을 많이 적어주셨는데 맞아요. 전 되게 흥미롭게 읽은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어떻게 강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에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운동을 전공하시지 않은 분도 필라테스 강사 많이 하시지만 저는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미술을 하고 입시 미술 시험을 보고 학교도 그렇게 갔어요. 심지어 실기 100으로 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 꿈은 화가 약간 이런 빵모자 쓰고 어디 언덕에서 이젤 펴놓고 이제 그림 그리는 화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꿈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미술만 전공하던 이제 제가 필라테스 강사 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졸업을 하고 카페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컨설팅 해주는 회사이다 보니 디저트를 이제 먹어보고 같이 품평회도 하고 뭐 이런 게 시도 때도 없이 하루에 몇 번씩 막 버터 냄새 이거를 못 참겠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입사하기 전에 한번 확 빼고 들어갔는데 입이 터진 거죠. 아침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막 브라우니를 먹고 너무 막 살이 찐 거예요. 저도 느꼈어요. 그때 살이 찌면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는구나.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울해지고 컴퓨터를 보면서 작업하고 있는데 막 눈물이 막 흐르고 이 회사에 있는 제가 너무 불행해질 정도로 느껴져가지고 퇴사를 하고 살을 좀 빼려고 노력을 하다가 혼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PT도 받고 그래서 살을 뺐죠. 빼고 또 다른 회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제가 별로 안 들어가고 싶었나 봐요. 면접을 봐도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면 트레이너 자격증 따보자.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2급이 트레이너 자격증인데 그걸 땄죠. 그 당시 남자친구랑 지금 남편이랑 따서 그럼 일까지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오전에 일을 시작을 했어요. 트레이너로요? 트레이너로 그냥 PT샵에서 물론 수업은 초반이니까 많이 못하고 했는데 뭔가 이 트레이너로 일하는 게 나랑 안 맞는다고 느꼈어요.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GX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좀 안 맞더라고요. 조금 더 다듬어진 필라테스를 하자. 또 필라테스를 땄죠.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를 하게 된 거고 그 사이에 이제 다이어트를 한 얘기가 이제 블로그에 많이 나와서 다이어트를 좀 무식하게 그때는 막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저지방 우유에 물을 타서 먹을 정도로 우유도 살찐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등산 2번 가고 공부 유산소는 꼭 1시간 이상 하고 뭐 이런 생활을 거쳤죠. 그럼 지금은 그런 다이어트에서 조금 자유로우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지금도 식단이나 이런 걸 하세요? 지금은 솔직히 잘 안 해요. 막 먹진 않고 레스토랑 가도 저는 탄산음료는 안 시켜요. 차를 자주 마셔요. 따뜻한 음료. 찬 음료는 잘 안 마시는 거 그런 거 있고 주말에 항상 아침에 공복으로 유산소를 해요. 그런 거는 꾸준히 하고 있고 누구보다 사실 다이어트 하시는 회원님에 대해서 잘 네. 이해하실 수가 있겠네요. 완전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저는 또 폭식증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끝을 약간 달려봤거든요. 아이스크림 마트 가면 이렇게 있죠. 3색으로 나뉜 거. 네. 그거를 2통을 한 번에 먹고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울고 막 이런 것들 진짜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그런 선생님 그것도 봤어요. 기구 선택하는 팁 알려주셨던 글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오피스텔 아주 소자본으로 창업을 했을 때 소자본이니까 이제 기구를 좋은 거를 못 쓰잖아요. 제가 일하던 센터를 통해서 알게 돼서 한 세트에 500만 원? 한 세트 4개가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뭐랄까 위험한 거예요. 스프링이 갑자기 막 강도가 세지던지 갑자기 강도가 약해지던지 강도가 이제 일정하게 세지고 일정하게 약해지고 해야 되는 건데 뭔가 이제 날아갈 듯한 그런 가벼움이 있어요. 전혀 힘이 느껴지지 않았고 센 거는 엄청 센 거예요. 물론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세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원이 많이 없는데 너무 세다 보니까 스프링 강도가 갭이 너무 큰 거죠. 일정하지가 않아서 바꿔야겠다 싶어서 인투 필라테스로 바꾸고 하다가 이제 스탯을 따고 스탯의 맛을 알아버렸죠. 이 기구의 맛을. 인투 필라테스로 스탯 동작을 하는 게 조금 뭔가 안 맞았어요. 살짝. 저는 시험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큰맘 먹고 바꿔놓고 너무 만족하고 있고 회원님들도 진짜 만족을 많이 하시고 잘 모르시는데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조금 저렴한 기구를 살 때 제일 안 좋았던 부분이 스프링에서의 역할이 커요? 스프링에서의 이제 일정함이 없다. 그리고 뭐 기본적인 거 볼로 시트를 닿았는데 시트가 막 푹 꺼져. 이러면 이제 무게중심이 흔들리고 너무 위험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체어 페달에 스프링을 걸었는데 똑같은 스프링 똑같은 높이로 걸었는데 달라 페달이. 뭐 이런 것도 초기 세팅부터가 이제 잘못된 건데 어떻게 제대로 된 걸 시키겠어요?
그럼 선생님은 조금 무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처음에 네. 좋은 걸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쵸. 근데 처음부터 이 메리드는 조금 세니까 인투 인투. 정도는 시작하면 더 좋다. 네. 그러면은 쓰던 기구들은 어떻게 처분을 하셨어요? 호호요가 아시겠지만 중고로 이제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사진을 잘 찍어서 올리면 보조선까지 잘 가지고 있으면 연락이 아주 잘 와요. 센터도 이제 분위기 좋게 보러 올게요 하시면 아주 좋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가져가시죠.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세요? 그렇게 없어요. 오래, 진짜요? 저는 성향을 늦게 파악한 것 같아요. 솔직히 어렸을 땐 잘 모르잖아요. 디자인이 뭔지. 입시미술 하래. 그래서 했고. 근데 그 디자인이란 거랑 저랑 안 맞았던 거죠. 그냥 전 똑같이 그리고 상상해서 그리고 이런 걸 좋아했던 건데 디자인은 뭔가 막 정말 0에서 뭔가를 창조해내는 것 같은 느낌의 업무였어요. 저한테는. 대중이 원하는 그런 거를 만들기가 조금 어려웠달까? 그리고 저는 앉아있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운동에 집착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번아웃 같은 게 올 때 하루에 한 8, 9개의 수업을 했거든요. 10개를 끊임없이 했던 적도 있어요. 1시간도 안 쉬고. 그러면 너무 기가 빨리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엄청 소진이 됐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영상하면서 약간 스스로를 좀 다독이는 그런 거를 좀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는데 앉아서 저 혼자 막 하진 않고 들어요. 유튜브로 하는 건데 근데 한 10분 정도짜리를 그냥 가볍게 해요. 명상도 하고 수업을 실제로 좀 줄이죠. 혼자 멍하고 있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사람을 좀 덜 만나려고 하고 그러면서 좀 에너지를 좀 천천히 끌어올리는 타입?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이 강사로서의 목표나 아니면 후배 강사들을 위한 조언. 네, 있어요. 강사로서의 목표는 솔직히 없거든요. 네. 전 지금 이 센터가 딱 그냥 좋아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막 다른 강사들을 가르쳐줘야겠다 이런 욕심은 없어요. 그리고 후배 강사들을 위한 조언이 이건 좀 약간 상투적인 얘기인데 회원님들의 돈이 이제 소중하잖아요. 근데 안 소중하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센터를 이제 거쳐온 결과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회원님들의 그 성향을 파악하고 그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준비? 그러니까 아까 그 상담 얘기랑 좀 비슷한 건데 이어져서 수업할 때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고 수업을 하면 더 만족도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건데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회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좀 애정 그리고 그들의 돈을 좀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게 있었으면 그쵸. 좋겠다라는 물론 생각. 우리들의 노력도 너무 소중한데 값진데 그들의 돈도 값지니까 그쵸. 네 그런 거 알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의 브리즈 필라테스에서 이정호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